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더는 못 있을 것 같아.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 막 여기가 좋아지려던 참인데 왜? 최근 들어 저희 성급한 결정 때문에 꽤나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그런 실수를 해버리고 만 것인데요. 익숙한 것에 속아 감사움과 고마움을 잠시 잊게 되는 것 말이죠. 한국에서 종종 써봤던 말인데요. 익숙한 것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참 재미있는 말이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지만 그동안은 사실 머릿속으로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속 깊이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깊은 교훈과 같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려보면 10년 전쯤 한국에 파견을 오면서 한국과 인연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는 점점 심해지는 경쟁 속 회사에서 제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으며 매일같이 해고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으로의 파견 자리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해외 파견이라는 것은 저의 직장을 유지하기 위한 도피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법인으로 이직을 하는 개념인데 한국에서는 직원을 마음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제 위태한 지금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나마 해외 파견 경력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제 입지가 지금처럼 좁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많은 준비 없이 어쩌면 갑작스럽게 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막상 오게 된 한국에서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막막한 감정과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닥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호텔에 머물면서 한국에 집을 구하고 천천히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에서 제가 지낼 작은 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한국의 부동산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근처에 아무데나 찾아가 봤는데요. 일단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상태였고 제가 방문한 부동산의 사장님도 조금 당황하신 눈치셨죠. 그러자 영어를 할 줄 아는 부동산이 있다며 같은 건물의 다른 부동산에 저를 데려다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했던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방문하게 된 두 번째 부동산에서는 작년에 한국인 남성분이 사장님이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제가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고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치러야 했던 부동산 계약도 모두 이분께서 도와주셨고요.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던 그 한국인 부동산 사장님은 저에게 딱 맞는 집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저는 4개의 집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 그 사장님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시기 위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한 집을 혼자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제게 입주 청소 업체를 부르는 것, 인터넷 설치 신청을 하는 것, 공과금 납부 방법부터 심지어 한국의 교통체계도 알려주셨습니다. 차를 몰고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마저도 가르쳐 주실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은 저런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한국에서는 공과금 납부를 하는 게 너무나 쉬웠습니다. 처음에 딱 한 번만 자동 납부를 신청해 놓으면 생활하면서 전혀 신경 쓸 것도 없었고요. 그냥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면서 얼마가 납부되겠구나 체크를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서 몇 주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음 날 바로 인터넷 설치를 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현금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의무로 3년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너무 좋은 조건에 인터넷 설치 계약을 했고 한 달치 월세에 달하는 현금을 받기도 했으니 이건 뭐 신세계 같았어요. 인터넷을 설치만 했을 뿐인데 돈을 준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다음날 바로 인터넷 설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받지 않았어도 상당히 만족해했을 것 같지만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일은 쉽고 빠르게 진행되었고 제 생각보다 호텔에서 아주 일찍 방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가구들을 쇼핑하고 집으로 곧바로 배송시킬 수 있었는데 집을 집답게 만들어주는 가구들과 가전제품, 그리고 인터넷 설치, 각종 공과금 납부에 대한 해결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한국에서는 단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 주 금요일에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쉬웠으며 말도 안 되게 획기적인 속도에 놀라버리는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도 저에게 도움을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지만 한국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신 것은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했다고 말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한국 생활을 맞이함과 동시에 저는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고 모든 것들이 쾌적한 이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큰일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마음 없이 한적한 밤거리에서 러닝을 하며 땀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정말로 자유국가라고 느꼈던 게 접근하면 안 되는 골목길, 가면은 안 되는 특정 지역, 예를 들면 할렘가처럼 흑인 이외에 사람이 가면 안 되는 지역 같은 게 없다는 것, 그것 자체로도 이미 너무나 안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 편의점부터 해서 병원, 각종 마트, 각종 관공서 등 많은 것들이 밀집해 있어서 출퇴근 때와 주말에 교회로 놀러 가보는 것 말고는 차를 사용할 일도 별로 없더군요. 심지어 서울 시내에서는 자동차 이용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하고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출퇴근 시에 차량을 이용하지 않게 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도심안에서는 차 없이도 대중교통만을 이용해서 가지 못할 곳은 없는 듯 했습니다. 주말에 한국의 여기저기를 둘러본다며 그때 자동차를 운행한 것 말고는 별로 운전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한국 생활은 저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인생의 반려자를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같은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고 자라온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자녀도 한 명 낳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학습을 시키려는 한국 부모들의 경향이 보이기는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기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극심한 경쟁에 붙이지 않고 행복하게 자라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영어를 아이에게 가르치면 되니까 높은 사교육비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한국의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벌써 1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기존의 회사도 그만두고 한국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기도 했고요. 미국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행을 택했지만 한국에 완전히 정착을 해버린 이상 더 이상 그 회사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저는 자유로움 그리고 평온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미국에 있는 괜찮은 회사에서 괜찮은 급여를 보장해 줄 테니 이직을 해올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 안에도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고요.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데도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오래 살아왔고 한국의 편한 것들에 익숙해져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망각해버리는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더 잘해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좋은 조건에 제시받은 일자리는 저를 혼란시키기에 충분했고 저는 그렇게 깊은 고민 없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하고 다행히 빈집이라서 입주까지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난관 같은 걸 마주쳤습니다. 우선 집이 오래 비어 있어서 가스배관을 새로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인터넷 연결도 새로 신청해서 다시 인터넷 연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집 계약과 동시에 이런 조치들이 모두 해결되었을 수 있지만 저는 잠시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서 그런지 미국의 일처리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스는 저에게 운이 좋아서 열흘 뒤면 연결이 가능하다는 상담사의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고 인터넷은 4주 정도 뒤에 설치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족들보다 2주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모두 해결될 때까지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지내야 했으며 가족들과는 5주 뒤에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며 답답한 일처리 속도에 스트레스를 받느라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았지만 전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호텔방에서 상당히 힘든 5주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면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들어오고 난 뒤에도 문제는 끊임없었습니다. 공과금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저는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서 관련 센터에 방문을 한 뒤 번호를 발급받고 그 뒤에 또 확인증을 받고 그제서야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청구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죽이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화내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고 나만 관대하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거기는 일처리가 100만 배 빠르다며 불쾌한 기분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을성 없는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더 잘 키워보겠다고 미국행을 결심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어른들이 아이한테 다가오거나 말을 걸어주면 모두 다 좋은 이야기 이뻐하는 말투와 표정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 주변에 제가 없는 줄 알고 길에 서 있는 아이에게 다가오는 흑인 남성을 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아이에게 뛰어갔고 그 흑인 남성은 제 눈을 마주치더니 곧바로 뒤돌아서 도망가더군요.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제가 자녀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찰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스스로 아찔한 경험을 한 것이고 다행스럽게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계약하고 들어갔지만 비교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이 저렴한 형태의 급여를 선택했습니다. 의료보험 보장 범위와 혜택은 작지만 솔직히 한국에서 받는 급여보다 4배가 넘었으니 욕심이 날만했죠. 의료보험이 빵빵하고 안심될 만한 보장을 해주는 회사에서는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기도 했으니 저는 3배나 많은 급여에 눈이 돌아버린 상태였고 몇 년간 안전하게 높은 급여를 받고 나서 급여가 조금 더 적더라도 각종 보험이 뛰어난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도박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교훈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이에게서 고열이 발생했고 저는 급하게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에게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그 자체로 너무나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오직 아이에 대한 걱정과 슬픈 마음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는 진료비 영수증이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은 정말로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체계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고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도착 후 아이는 적절한 조치를 받아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청구되었고 저는 변호사를 고용해 병원과 진료비 협상을 한 뒤 60%에 달하는 금액을 깎아서 지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달치 급여를 고스란히 병원과 변호사에게 지출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제가 유난히 불합리한 것들이 눈에 보이고 여기서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으며 한국에서 오래 살았었고 당연히 누려야 될 속도감과 합리적인 일처리에 감사하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고 그걸 놓쳤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한국에서의 삶이 어렵거나 지치는 일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슈 없는 한국에서 지루한 마음을 느끼고는 했던 것도 솔직한 생각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지루함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는 조심스러운 제 말에 아내는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아내의 입장에서 자신이 직접 각종 답답한 일처리와 행정 시스템을 마주치지 않으니 특별히 불만이 있어 하는 눈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져도 역시나 아내는 저의 불편함과 걱정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는 듯했습니다. 단순히 아이의 교육에 더 관심이 있었던 상태였고 제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으니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커 보였습니다. 저 또한 이곳에 사는 것에 대한 장점 몇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가 영어를 배우기에는 이곳이 최적의 환경인 것 같은 장점 말이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여기에 머물기에는 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아이가 위험한 남자에게 노출될 뻔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의 얼굴은 심각해졌고 생각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데 갈 수 없는 곳,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등 많은 행동의 제약과 불편한 시스템들이 머지않아 불편해질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에서 직장을 알아봐야 했고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이미 처분해버린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다시 집을 구해야 했으며
미국의 회사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는 계약에 사인을 해야 했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서 인연을 맺은 부동산 사장님에게도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너무 아찔한 경험을 했다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도 해주었고요. 그제서야 부동산 사장님도 미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겪었던 많은 불편함과 불합리함,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사장님과 대화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한국 사람들의 부지런함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지루한 일상은 사실은 너무 안전해서 그 안에서 가끔씩 권태감을 느끼는 것이니 그런 기분이 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다짐 같은 것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의 교육 때문에 미국에 몇 년간 돌아가서 살아야 할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겪은 시행착오들을 충분히 기억하고 다시 도전했을 때 너무 상처받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 예방주사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로 마음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한국에서의 삶에 감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며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도 공감 가는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